은이 하루 만에 30% 넘게 빠졌어. 1980년 헌트 형제 사건 이후 최대 낙폭이야. 그때가 뭐냐면 헌트 형제가 전 세계 은을 싹쓸이하다가 한 방에 무너진 사건이거든. 당시 은 가격이 $50까지 치솟았다가 폭락했어. 그 이후로 이 정도 낙폭은 처음이야. 금도 두 자릿수 하락, 비트코인까지 같이 미끄러졌어. 세 가지 자산이 동시에 빠진 거야. 우연일까? 근데 이 모든 게 한 사람 이름 때문이라면? 케빈 워시. 이 사람 이름 하나에 왜 시장이 흔들린 걸까? 숫자만 보면 공포야. 근데 원인을 보면 구조가 보여.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트럼프가 다음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점찍었다는 소식이 나온 거야. 연준 의장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고?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야. 전 세계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흔들려. 케빈 워시가 누구냐? 35세에 최연소 연준이사가 된 사람이야. 역대 최연소. 보통 연준이사는 50대, 60대 경제학자들이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35살에 들어갔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 옆에서 위기를 수습했어. 리먼 브라더스 파산, AIG 구제금융,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야. 모건 스탠리 출신의 월가 엘리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파로 분류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금리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포춘과 AP는 이 소식 직후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고 전했어. FX 스트릿은 블룸버그 인용해서 워시 지명 준비 소식을 보도했고 그 직후 달러 지수도 뛰었어. 시장이 워시 한 명의 이름에 즉각 반응한 거야. 공식 발표도 아닌데 말이야. 잠깐, 매파가 뭐냐고? 쉽게 말할게. 연준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 비둘기파와 매파. 비둘기파는 금리 내리자, 돈 풀자 하는 쪽이야.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지. 매파는 반대야. 금리 높이자, 긴축하자 하는 쪽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야.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조이는 거지. 워시는 전통적으로 매파로 분류돼. 그래서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시장은 이렇게 읽었어. 금리 인하가 늦어지겠구나.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가겠구나.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매파가 의장이 되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금과 은의 타격이냐? 금과 은은 무이자 자산이야. 금괴 들고 있으면 이자가 붙냐? 안 붙잖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이자를 더 주는데 금은 그대로야.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해. 예를 들어볼게. 금리가 5%면 1억 넣어두면 1년에 500만 원 이자가 붙어. 근데 금은 그냥 1억짜리 금덩어리로 남아있어. 어디에 돈을 넣겠어? 실질 금리가 올라갈수록 금의 매력은 줄어들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FX 스트릿 보도에 따르면 달러 지수가 하루에 0.50% 올랐어.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 근데 통화 시장에선 이거 엄청 큰 움직임이야. 통화는 원래 0.1%만 움직여도 뉴스가 되거든. 달러가 강해지면 뭐가 되냐?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돼. 금도, 은도, 원유도 전부 달러로 사고 팔아. 달러가 오르면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야. 같은 1온스 금을 사는데 더 많은 현지화폐가 필요해지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눌려.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강해지고. 이 조합이 금, 은, 비트코인 모두에게 하방 압력이야. 삼중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거지. AP는 여기에 하나 더 짚었어. 연준 독립성 논란이 커졌다고. 트럼프가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야. 연준은 원래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거든. 근데 대통령이 의장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은 불안해져.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은 더 크게 반응해.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 금, 은, 비트코인 다 빠졌어. 근데 성격은 달라. 금은 방어용 자산이야. 아까 말한 기회비용 때문에 금리 오르면 매력이 줄어. 은은 더 복잡해. 은은 금과 다르게 산업용 수요가 절반 이상이야.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에 쓰이거든. 그래서 경기 흐름에도 민감해. 근데 변동성이 커.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려.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건 투자자들이 많거든. 조금만 빠져도 마진콜 커지고 강제 청산되면서 낙폭이 커지는 거야. 마진콜이 뭐냐면 빚내서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면 돈 더 넣어 하고 증권사가 요구하는 거야. 못 나오면 강제로 팔아버려. 그래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지. 중앙일보는 급락에 차익 실현이 겹쳤다고 했어. 은이 최근 많이 올랐거든. 이미 많이 오른 자산은 작은 신호에도 급락할 수 있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비트코인은 특히 유동성에 민감해. 돈이 풀리면 비트코인 오르고 돈이 마르면 비트코인 내려. 금리가 오르면 돈이 마르거든. 같은 하락이라도 이유는 다른 거야. 금과 은은 기회비용 증가로 인한 조정, 비트코인은 위험 프리미엄 축소로 인한 조정. 원인을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어. 원인이 다르면 회복 시점도 다르거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할게. 이거 아직 공식 지명도 아니야. 워시가 내정됐다는 추측에 시장이 움직인 거야. 파월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24일까지 남았어. 근데 시장은 벌써 움직였어. 왜? 시장은 늘 확정보다 기대를 앞서 가격에 반영해. 이걸 선반영이라고 해. 뉴스가 나오면 이미 늦어. 시장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거든. 그래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 만약 실제 지명이 확정된다면 시장은 이미 이걸 얼마나 선반영했을까? 바로 그 간극이 다음 변동의 핵심이야. 이미 많이 선반영했으면 확정 뉴스 나와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어. 오히려 악재 소멸로 반등할 수도 있고, 아직 덜 반영했으면 확정되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고. 이런 국면에선 뉴스가 나오면 끝이 아니야. 뉴스 이후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 정리해볼게. 앞으로 3가지만 확인해봐. 첫째, 공식 지명 발표가 나오는지. 추측과 확정은 다르거든. 둘째, 워시가 첫 발언이 매파인지 중립인지. 지명되더라도 발언 톤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져. 셋째, 국채금리와 달러가 계속 오르는지. 이 두 지표가 방향을 알려줘. 이 3가지만 확인해도 과잉 공포를 줄일 수 있어. 시장은 사람보다 기대에 먼저 반응해. 오늘 사건은 그 원리를 보여준 사례야. 마지막으로 기억할 한 줄. 뉴스가 아니라 기대가 가격을 움직여. 투자 판단은 뉴스 한 줄이 아니라 금리 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방향을 보는 게 핵심이야. 그 방향이 꺾이는 순간이 진짜 전환점이거든. 지금은 추세를 확신하기보다 기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관찰하는 구간이야. 끝까지 확인해봐. 오늘 영상이 시장 흐름 읽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려. 다음에도 남들보다 빠르게 시장의 신호를 읽고 싶다면 경제파수꾼 구독해두고, 여러분의 자산 제가 함께 지켜볼게.